결혼 전에는 시부모님이 무난한 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네이트판에서나 보던 막장 시월드는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특히 시부모님이 우리 집 근처로 이사 오고 난 뒤부터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시누이들이 결혼해서 나가고 남편까지 독립해버리니 집이 쓸쓸하다고 하시면서 이왕이면 아들 있는 곳으로 가겠다고 하셨죠. 그리고 그 이후부터 저의 식사 시간이 사라졌어요. 처음에는 제가 예민한가 싶었어요. 그런데 너무 반복되니까 이제는 확신이 들어요. 시어머니가 식사 자리에서 저를 일부러 배제하고 있다는 거려. 처음엔 감자탕집에서 시작됐어요. 감자탕이 맛있게 끓고 이제 막 먹으려던 순간 시어머니가 갑자기 화장실이 급하다며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발목이 안 좋아서 혼자 가기 힘들다면서요. 저는 당연히 도와드려야 하나 보다 하고 따라 나섰죠. 그런데 화장실을 다녀온 뒤 바로 자리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근처 빈 테이블에 앉으시더니 의미 없는 이야기를 늘어놓으시는 거예요. 건강이 어떻다. 요즘 입맛이 없다. 아들이 독립해서 외롭다. 그렇게 30에서 40분이 흘렀고 다시 자리로 돌아오니 감자탕 속고기는 이미 시아버지와 남편 접시에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어요. 남편이 살이라도 추가하자고 하니까 시어머니는 입맛 없다며 말리셨고요. 결국 저는 국물에 밥 말아 대충 먹고 나왔어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면 그냥 넘어갔겠죠. 그런데 횟집을 가든 고깃집을 가든 패턴이 똑같았어요. 줄 게 있다거나 할 말이 있다며 저를 자리에서 빼내고 돌아오면 주요 음식들은 이미 사라져 있는 거예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남편은 그냥 엄마가 할 말이 많아서 그런 거라고 제가 예민하게 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결국 폭발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시어머니가 남편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하셨다며 저녁을 먹으러 오라고 하셨고 저는 가는 길에 남편한테 단단히 교육을 시켰어요. 오늘은 절대 밥 먹기 전에 자리에서 빠지지 않겠다고요. 아니나 다를까 밥상이 차려지자마자 시어머니가 저를 안방으로 부르셨어요. 남편이 밥 다 먹고 얘기하면 안 되냐고 말리자 시어머니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시더라고요. 부엌에서 일회용 장갑을 끼고 와서는 엄청 빠르게 갈비를 발라 시아버지와 남편 밥그릇에 쌓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 접시에는 단 하나도 안 놓이더라고요. 우연인가 싶었지만 제가 직접 갈비를 집어 먹으려는 순간 시어머니가 제 손을 툭 치면서 한마디 했어요. 어머, 하루 종일 굶었어? 왜 이렇게 빨리 먹니? 천천히 좀 먹어. 그러고는 내 밥 위에 올려준 건 다름 아닌 밤 한 알, 갈비가 아니라 밤이요. 그 순간 퍼즐이 맞춰졌어요.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계획적인 행동이었어요. 저를 자꾸 식사 자리에서 배제하고 먹으려 하면 방해하고 중요한 음식은 남편과 시아버지만 챙기는 게 전부 의도적이었다는 거려. 너무 화가 나서 젓가락을 내려놓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제야 눈치챘는지 시어머니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김치를 제 앞으로 당겨주더라고요. 김치가 맛있게 익었네. 좀 싸줄 테니까 나중에 찌개 끓여 먹어. 집에 돌아와서 남편과 대판 싸웠어요. 남편도 다 봤으면서 아무 말도 안 한 게 너무 미웠어요. 그런데 남편은 오히려 저보고 예민하대요. 갈비 안 준 게 일부러가 아니라 저를 배려한 거라고요. 너는 가족이 아니니까 손으로 발라주는 게 불편할까 봐 안 해준 걸 수도 있잖아,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꽁하게 군다고 더운 날 힘들게 차려준 부모님 밥상 앞에서 인상 쓰지 말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아니, 대체 이런 상황에서 인상을 안 쓸 수가 있나요? 결국 지금까지 서로 말 안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해요.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가족이니까라는 명목 아래 묵묵히 참아주는 건 이제 끝이에요. 그날 이후 남편과 며칠 동안 냉전이었어요. 저는 속이 뒤집힐 대로 뒤집혔는데 남편은 여전히 제가 예민하다는 입장이었죠. 그런데 어이없는 일이 또 벌어졌어요. 시어머니가 주말에 집에 오라고 하시더니 이번엔 특별히 저를 위해 음식을 준비하셨다면서 오리백숙을 하셨대요. 솔직히 기대도 안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는 제가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부엌으로 저를 불러내시더니 국자로 끓는 국물을 휘휘젓다가 갑자기 한숨을 푹 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휴, 며느리 너는 참 좋겠다. 이렇게 정성껏 차려주는 시어머니가 있어서. 나는 시집와서 이런 거 한 번도 못 얻어먹어 봤는데.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소름이 쫙 끼쳤어요. 뭐야, 이 분위기는? 그런데 더 황당한 건 본격적인 식사가 시작되면서였어요. 저는 분명히 제 몫을 챙겨놓고 먹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접시에 있는 오리고기를 집어가시더니 남편과 시아버지 접시에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태연하게 저한테 쑥을 한 움큼 올려주면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너는 건강을 위해서 이거 먹어야지 여자한테 이게 좋다더라? 아니, 도대체 내 몫의 오리는 어디로 가고 쑥만 남은 거야? 저번엔 밤 한 알이더니 이번엔 쑥이라니. 그때 결심했어요.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젓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웃었어요. 그리고는 일부러 크게 한숨을 내쉬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저 정말 감동이에요. 이렇게까지 제 건강을 생각해 주시다니. 저도 어머님 건강을 챙겨드려야겠어요. 어머님은 피부가 중요하잖아요. 피부 탄력에는 오리고기가 최고래요. 그러면서 시어머니 앞접시에 남아있던 오리고기를 싹 옮겨드렸어요. 순간 시어머니 표정이 굳는 걸 보니 이게 진짜 배려가 뭔지 깨닫게 되셨겠죠? 남편이 눈치를 보면서 슬쩍 저를 말리려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요. 저는 끝까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쑥 먹을 테니까 어머님은 고기 많이 드세요. 건강이 최고죠.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는 더 이상 식사 자리에서 저를 빼돌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알겠더라고요. 가족이니까라는 말은 그냥 편할 때만 가져다 쓰는 핑계일 뿐이라는 거려. 이제부터는 저도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조용했어요. 하지만 저는 안심하지 않았어요. 뭔가 또 기막힌 방식으로 저를 골탕 먹일 수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명절이 다가오자 시어머니가 슬쩍 전화를 하셨죠. 이번 추석엔 우리 집에서 같이 보내야지.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이번엔 친정 먼저 가려고요. 시어머니는 순간 말문이 막힌 듯 조용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본심이 튀어나왔죠. 아니, 그래도 전이랑 갈비찜이랑 내가 다 준비할 텐데. 남편이라도 보내. 웃음이 나왔어요. 이제는 대놓고 남편만 챙기겠다는 건가요? 저는 여유롭게 대답했어요. 어머님, 남편도 저랑 같이 친정 가기로 했어요. 그렇게 이번 명절, 저는 남편과 함께 친정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시댁에서의 황당한 식사 자리도 속 터지는 견제도 더 이상 없었어요. 이제야 제대로 된 가족 생활을 시작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